안녕하세요, 유리다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네요. 잘 지내셨죠? 다소 무거운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 같이 잘 준비하는 영상으로 들고 오게 되었어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까? 해도 될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나 언젠가 누군가에게 위로되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어요. 제 커뮤니티 글을 읽으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작년 9월 28일 세상에 하나뿐인 저희 엄마의 부고 소식. 제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인 슬픈 일이 일어났죠. 더 딥하게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은 저는 잠옷으로 갈아입고 올게요. 짜잔! 일단은 잠옷으로 갈아입고 본격적으로 대충 어린 시절을 살짝 이야기를 해보자면 제가 유치원생일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초등학생 땐 아빠한테 있다가 6학년 때 엄마한테 오게 되었죠. 그리고 아빠와 연락이 끊기고 그러다가 잘 모르겠지만 어른들의 세계가 있겠죠. 친척들과도 연을 끊고 이 세상에 오로지 가족은 저와 엄마뿐이었어요. 엄마는 저한테 가족이자 자매였고 친구 마냥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 연락 안 했다가 또 풀고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관계였던 것 같아요. 성인이 되고 나서 독립을 시작하게 되었죠. 본가에 자주 못 갔던 것 같아요. 변명이죠. 그치만 엄마랑 하루에 한 통 이상은 전화를 꼭 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주 관심사는 지금 발소리가 들리죠? 15살 우리 강아지 백지가 중심이었긴 했어요. 일단 렌즈를 좀 빼고 클렌징을 하면서 무튼 그렇게 하다가 추석 연휴 때 본가에 가게 됐어요. 엄마가 너무 말라 있는 거예요. 원래 엄마가 말랐기도 하고 잔병 치레가 많았는데 사람이 저렇게 말라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상하다라고 느끼긴 했는데 여느 때와 같이 엄마랑 집밥도 해먹고 연휴를 잘 보냈죠. 그게 엄마의 마지막 집밥이었어요. 일단 얼굴을 씻고 올게요. 저희 강아지가 밥을 먹고 있어가지고 소리가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병원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제 새벽 119를 통해서 응급실에 왔고 입원할 건데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근데 저는 출근을 해야 했고 또 타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바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엄마가 혈압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 응급실을 좀 자주 가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추석 연휴 때 저랑 너무 잘 지냈기 때문에. 그래서 통화를 해보니 입원도 했고 목소리도 괜찮더라고요. 다음 휴무 때 올라가서 병원 외출을 신청을 하고 엄마랑 데이트 겸 일도 보고 또 병원 와서 엄마가 또 돈가스 먹고 싶다고 해서 시켜 먹고 그러고 있는데 담당 의사분이 부르시더라고요. 대장암 말기인 것 같은데 정확한 건 조직 검사를 해봐야 한다. 그래서 엄마 앞에선 아무렇지 않게 행동을 하고 다음날 출근이라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날 버스에서 엄청 울었었어요. 왜 하필 나한테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길까? 제가 그전에도 사건이 있어서 멘탈이 나갔었거든요. 무튼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와서 이리저리 알아보고 검색을 해보니까 대장암이 다른 암에 비해 쉬운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지역으로 가서 수술을 시켜야겠다 결심을 하고 그날 엄마는 내시경을 받으러 갔고 저는 출근하고 퇴근 후까지 연락이 없길래 안 그래도 병원에서 잠을 잘 못 자던 사람인데 마취 때문에 푹 자겠구나 하고 편집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좀 어렵네요. 말도 조심하게 되고. 아직 얼마 되지도 않았기도 했고 장면들이 너무 생생하네요. 그때 공기도 날씨도. 그러다 새벽 1시쯤 모르는 지역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받으니까 엄마를 중환자실로 옮겨야 한다. 근데 엄마가 안 가려고 한다. 타일러 달라. 그런 얘기였죠. 그래서 간호사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중환자실 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라고 하길래 엄마를 타일렀죠. 그러자 엄마가 저한테 거기 들어가면 2번 다시 못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제발 부탁이다 해서 엄마가 마지못해 중환자실로 갔었죠. 걱정이 돼서 근처에 살고 있는 사촌 동생한테 태워달라 하고 저와 사촌 동생 그리고 남자친구 이렇게 셋이 가게 되었어요. 그때는
어떤 정신으로 간지 모르겠어요. 가는 동안 병원에서 수차례 전화가 왔고 간호사분은 엄마의 혈압이 잡히지 않는다라고 계속 긴급하게 이야기를 하셨고 심정지가 왔을 경우 CPR을 할지 말지 말해달라고 했었죠. 그래서 급박하게 병원을 도착해서 가보니까 간호사분이 상황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때는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엄마를 만났는데 엄마가 진통제를 맞고 딸 왔어 라며 아무렇지 않은 모습으로 맞이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믿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면회 시간이 짧아서 짧은 대화를 마치고 사촌동생과 남자친구는 출근 때문에 먼저 가고 저는 아침 회진까지 중환자 대기실에서 의사분을 기다렸죠. 그러고 의사분이 오셔서 내시경 전에 마시는 약이 복수에 차서 나오지 않는다. 암세포가 전체 전이가 되었다. 손 쓸 수 없다. 오늘 내일이 고비다. 선택하셔라 하더라고요. 믿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그냥 믿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데 혼자라서 의논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때 어른이 곁에 없다는 게 참 사람이 겪어봐야 아는 게 너무 싫었어요. 의사 파업이 이렇게 힘든 건지 받아주는 병원은 없고 아직도 의사 파업이 끝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한시라도 끝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엄마의 암은 치료 방법도 수술도 못한다고 하니까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어요. 면회할 수 있는 그 20분 제일 힘든 건 엄마일 테니까 그냥 엄마한테 씩씩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을 했었죠. 그 중환자실 환자분들 중에 엄마가 너무 고왔어요. 다들 누워 계시는데 저희 엄마는 앉아서 짜증도 부리고 밥 먹었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제가 생각했던 중환자실 환자가 아니라 더욱더 인정을 못했던 것 같아요. 아니죠. 믿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중환자실에서는 몇 분에 한 번 엄마의 생명을 선택하라는 전화를 진짜 수없이 해왔고 전화 벨만 울리면 이렇게 긴장 상태. 잠잘 시간도 밥 먹을 시간도 아까워서 링게를 맞으며 버티다가 돌아가시기 전 밤 신기하게도 그날은 전화가 오지 않고 잠이 들었다가 아침에 전화가 와서 봤는데 이제 엄마를 정말 보내줄 때가 다가왔죠. 더 이상 엄마의 심장이 버티질 못한다고 임종 준비를 하라고 하셨어요. 선택은 오로지 저의 목. 제 선택은 1인실로 옮기는 거였어요. 뭐든 선택에는 후회가 남겠지만 엄마는 항상 병원에 있기 싫어했고 나가고 싶어 하고 면회 갈 때도 나 언제 나가? 그러고 거기에 있기에 너무 고왔었어요. 그날따라 하늘은 높았고 날씨는 좋았죠. 그렇게 엄마의 지인분들이 오시고 따뜻했던 엄마의 손은 점점 차가워져 갔어요. 잠시만 죄송합니다. 그렇게 혼자가 되었어요. 나이 먹고 소리치면서 운 게 제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닐까요? 근데 이제 현실이 바로 와닿더라고요. 장례식은 어디서 할 거냐, 상조는 들었냐, 다른 가족은 어디에 있냐. 엄마의 사망 선고 때도 그때도 저 혼자였죠. 일단 그날이 토요일이라 빨리 병원비를 결제를 해야 한다고 하시길래 엄마의 지인분들께 전화를 돌려서 결제하고 올 때까지만 엄마 곁을 지켜달라 부탁을 드렸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때가 제일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원무과를 가자니 엄마를 차마 혼자 둘 수는 없었고 그래서 그렇게 차가워진 엄마 손을 잡고 몇 시간이 지났을까 간호사분들이 오셔서 그제서야 제가 원무과를 갈 수 있었어요. 참 이게 원망과 화가 치밀렀지만 엄마가 살던 곳에서 장례를 하기로 했죠. 그제서야 엄마 지인들이 전화가 와서 장례를 왜 하냐, 돈 많이 든다, 너도 혼자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금액적인 부담을 안겨주시더라고요. 그치만 딸로서 할 수 있는 엄마의 마지막 인사는 해드려야죠. 다행히 제 친구 어머님이 장례 지도사여서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상주도 저 혼자다 보니 정신이 없고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입관을 하고 발인을 할 때까지 무슨 힘으로 그때 있었나 싶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제 엄마의 따스한 손도 엄마의 집밥도 본가도 두 번 다시는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험한 세상, 이 인생에서 저 혼자 살아가야겠죠. 엄마 짐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제서야 엄마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엄마 집에 가니까 집이 춥고 외로운 공간이구나. 왜 난 이제서야 알게 되는가. 우리 이제 같이 살기로 했는데, 엄마랑 10월에 놀러 가기로도 약속을 했는데 후회가 남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계기로 어른 같지 않은 어른들이 정말 많고, 인간관계가 큰일이 생겼을 때 정리가 되잖아요. 이번에 엄마 덕분에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정신이 없어서 저 혼자다 보니 모든 사람들에게 엄마의 부고 문자를 보내지 못했지만 전달받은 지인들도 읽고 아무 대답이 없는 엄청 큰 상처더라고요. 구독자분들도 저희 엄마의 명복을 빌어주셨는데, 무튼 아직 엄마의 58년의 세월들을 정리 중이에요. 혼자다 보니 일도 하며 정리를 해야 하니까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거의 끝나가네요. 그래서 제가 너무 늦게 돌아왔네요. 슬퍼할 겨를 없이 출근을 하며, 그리고 우리 백지 일로 오세요. 우리 구독자분들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자, 가서 다시 노세요. 이 백지의 마지막까지 제가 돌봐야 하며, 아직 제가 할 일들이 남아있으니까 신이 절 남겨놓으셨겠죠. 제가 제 이야기를 이렇게 진솔하게 해본 적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제 약점이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요즘 너무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은 것 같아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 아픔은 겪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주변에 혹시나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있다면 괜찮아? 잘 지내? 라고 묻기보다는 밥 먹었어? 아무렇지 않게 툭 이야기해주세요. 절대 괜찮아질 수가 없거든요. 이제 전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 추억을 공유할 가족이 없는 게 제일 슬픈 것 같아요. 그치만 이겨내야죠. 저희 엄마도 그걸 바랄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엄마가 당당하게 데리러 올 거고, 저도 엄마 딸 잘 살고 왔지? 엄마 목까지 살았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유리다로 드리는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유리다가 아닌 제 이름 연수로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채널명도 바꾸고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려고요. 엄마가 원했지만 자꾸 미루기만 했던 개명 신청도 완료가 되었고, 더 이상 우물 속에서 있지 않고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구독자분들이 제 이름 많이 불러주세요. 개명 이름을 많이 불러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했을 우리 구독자분들 수고하셨어요. 나도 수고했어. 연수야.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 자요.